이번 시간에는 이쪽에 보이시는 5개의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과 같은 채식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도큐먼트를 열어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도큐멘트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축소가 되어 있을 때에는 화면에 있는 줌 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 비율이 100%로 조절이 됩니다.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먼저 위쪽에 보시면 이런 물결 모양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wave.jpg라고 해서 물결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물결 모양은 흰색하고 검정색,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검정색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검정색 선은 같은데 뒤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연한 분홍색에서 진한 분홍색으로. 그래서 이 wave.jpg에서 그림을 가져오실 때 흰색은 말고 검정색만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선을 잡으실 때에 검정색을 잡는 것보다는 흰색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툴바에서 매직 윈도 툴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돋보기 툴로 이 화면을 약간 확대를 시키셔도 좋습니다. 돋보기 툴로 화면을 클릭을 하면 확대가 되죠. 크게 해놓고 매직 윈도 툴을 사용을 해서 일단 하얀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흰색 부분을 클릭해주면 하얀색만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 흰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나머지 하얀색도 더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셀렉션을 시켜놓고 이 셀렉션된 영역과 똑같은 색깔을 잡기 위해서 메뉴 셀렉트에 가시면은 시밀러라고 있습니다. 이 시밀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선택된 그 색깔과 똑같은 색깔이 나머지 거에서도 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선택이 된 거는 흰색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검정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된 하얀색이 아닌 선택되지 않은 검정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뉴 셀렉트에 가보시면은 네 번째 인버스라고 있는데요. 이 인버스라는 건 선택 영역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앙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정도를 사각형으로 셀렉션을 했는데 현재 셀렉션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메뉴 셀렉트에서 인버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테두리 부분이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켰기 때문에 검정색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셀렉션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 셀렉션을 이 뉴 도큐먼트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셀렉션 시키고 나서 화면으로 가셔서 드래그를 시켜주세요. 무브 툴로 드래그를 시켜서 잡아당겨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선이 따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려보시면 선이 이렇게 가려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가지고 와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무브 툴로 잡기가 자꾸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드래그를 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이 지금 셀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해 주세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뉴 도큐멘트로 오셔서 컨트롤 V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면서 이렇게 새 레이어가 생기면서 검정색 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됐죠? 이제 하나는 지워주시고요. 이거는 닫아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따라온 이 두 번째 따라온 이 검정색 선을요. 우리가 그 무브 툴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동을 시켜서 위쪽으로 놓는데 지금 완성본을 보시면 좀 화면에 좀 길어요.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를 여기다 놓으시고요. 이 두 번째 레이어를 카피를 하시는 거예요. 카피를 하신 다음에 옆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선이 더 길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되죠. 그죠? 그래서 검정색 선만 가지고 와서 뉴 도큐먼트로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그 레이어를 카피를 해서 옆에다 놔서 더 길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두 개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서 머지 링크 시켜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 선이 너무 가늘고 조금 색깔이 연한 것 같죠? 색깔을 좀 진하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레이어의 이름을 검정선이라고 주고요. 이 검정선이라는 레이어를 좀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도록 표현해 줄 거예요. 레이어 선택을 해놓고 메뉴 이미지 어저스트에 가시면은 레벨이라고 있거든요. 레벨에 들어와 보시면 인풋 레벨 부분에 지금 검정색, 회색, 그리고 하얀색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조절을 해서 레벨 값을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캔슬 누르고, 원래는 이렇게 희미한 선이었죠? 희미한 선을 좀 더 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레벨에 가셔서 레벨에 있는 블랙의 값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선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한번 카피를 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게 조금 더 선이 진해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시켜서 머지 링크로 하나로 합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줘야겠죠? 뉴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그라디언트가 들어갈 부분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사각형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채워줘야겠죠? 그라디언트 툴을 일반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이게 아니고 다른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색깔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 색상은 전경색과 호경색으로 선택한 색깔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뜹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연한 분홍색이어야 되죠. 여기를 선택을 해서 분홍색 중에서 연한 분홍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해서 진한 분홍색이 나오도록, 그리고 OK. 아래쪽에 있는 컬러 핀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그 핀에 해당하는 컬러 픽커가 뜹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한 분홍색에서 진한 분홍색으로 가도록 선택이 됐으면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그라디언트를 채워야겠죠? 드래그를 시켜주세요. 그럼 이 영역 안에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지금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그라디언트에 가려서 아래쪽에 있는 검정선이 안 보이죠? 이 레이어 1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는 것을. 그라디언트가 뒷배경이 되고 검정선이 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타이틀에 해당하는 문자를 써줘야 되는데요. 글자를 쓰실 경우에는 타입 툴을 일단 클릭해서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글자 사이즈를 약간 올려줄게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필요한 글자를 타이핑 할게요. 근데 지금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보이지 않죠? 그건 뭔가 하면 글자의 색깔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글자를 쓰시기 전에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맞춰주시고, 또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색깔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면 글자가 보이죠. 글자를 타이핑 하신 다음에 이 글자들이 지금 가운데 정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글자체 자신이 원하는 걸로 잡아주시고요. 체크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죠. 현재 있는 글자보다 글자가 조금 더 커져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레이어 앞에는 자동으로 이러한 T 마크가 생겨요.
이 T 마크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글자가 블럭이 잡아지면서 조금 전에 봤던 글자 툴에 해당하는 옵션 상자가 뜨거든요. 여기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큰 걸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폰트 바꾸시려면 다른 폰트로 받쳐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색깔도 원하시면 여기서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가 적당한 크기로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글자를 쓰시고 나서 글자에 보면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글자에 그림자를 주시기 위해서 글자를 먼저 이미지화 시켜준 다음에 글자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글자인 상태는 빨간 글자만 나와 있는 거고 빨간 글자 뒤쪽에 있는 그림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를 이 위에 있는 거와 같은 이런 보통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레이어로 속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T 마크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건 보통 그림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레이어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레이어의 셀렉션이 살아나죠. 그죠? 만약 지금 글자를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셨는데 글자를 이거보다 조금 더 굵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셀렉션을 살리신 다음에 메뉴 셀렉트 모디파이에 가시면은 익스펜드라고 해서 선택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익스펜드 가서 여기를 한 1픽셀만 확장시켜 볼게요. 오케이 해주면 셀렉션 영역이 조금 더 커졌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채울 건데요. 만약 이쪽 완성본에 있는 빨간색과 똑같은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아이드로퍼 툴러 이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빨간색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이 셀렉션 영역 안에 채워줘야겠죠. 그러니까 Alt 백스페이스 눌러서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이미지화 시켜서 글자를 좀 더 굵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은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드롭 섀도우라는 항목이 있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 들어간 게 보이죠? 근데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들어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에 있는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약간 떨어뜨려 주시면 그림자가 좀 흐리게, 올려주면 그림자가 진하고 내려주면 그림자가 연하게 들어가게 되죠. 오파시티 값 조절하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떠한 이펙트를 썼는지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레이어에는 드롭 섀도우를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안 보이게 하시려면 위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상에서 안 보이죠. 또 클릭해주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어의 이름만 보이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펙트라고 하는 F 마크가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있는 뒷 배경 부분을 만들어 줘야겠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줄기 부분이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마크 툴로, 사각형 마크 툴로 이 줄기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현재 이 세 번째 기 선택된 상태에서는 셀렉션 영역 이동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기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만 셀렉션 영역을 이동하는 모양이 되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맞춰 놓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블럭을 셀렉션 영역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뉴 도큐먼트 들어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은 되죠? 그럼 완성본을 보시면 지금 완성본의 중앙 부분을 좀 크게 이 아스파라거스 줄기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로 오셔서 이 레이어 2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조금 더 크게 조절하기 위해서 크기를 늘리겠어요. 그러면 무브 툴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T 크기 조절하는 트랜스폼,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 나오죠. 이때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로 적당히 맞춰서
놔주시면 되겠네요. 크기 조절이 끝나셨으면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보면 지금 색깔이 변형이 되어 있죠? 레이어 선택을 해 놓으시고 메뉴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츄에이션, 색깔 조절하는 거는 휴 세츄에이션이었죠. 휴 세츄에이션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약간 노란빛이 나도록.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컬러라이즈 체크 안 하고 그냥 휴만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본과 같은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이렇게 하시고 보면 어떤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아래 이제 색깔만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 계열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조금 싱싱한 느낌이 나도록 초록색 계열을 한번 맞춰볼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너무 밝으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세츄에이션을 약간 떨어뜨려 주시고 명도도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바깥 테두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지금 삐쭉삐쭉하게 검정색 선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러니까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러쉬 툴 있죠. 이 브러쉬 툴은 전경색이 나오는 거니까 포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옵션에 가셔서 하드니스를 100으로 올려서 동그랗게 나오도록 하드니스를 100으로 해서 선명하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가 지금 10픽셀인 경우는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굵다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다이너미터 값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 주실 때에 이때 만약 선을 조금 더 딱딱한 모양이 나오도록 그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펜슬 툴로 맞춰놓고 그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펜슬 툴은 브러쉬의 모양이 약간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조금 더 딱딱한 끊어지는 느낌의 선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브러쉬로 그린 것과 펜슬 툴로 그린 게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원하시는 펜슬 툴이든 브러쉬든 원하는 툴을 사용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신 다음에 직접 그림의 네 사이드면을 드래그를 시켜서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맨 위에 있는 건 가장 진하고 연하고 세 번째는 건 가장 연하고 투명해져서 뒤쪽에 있는 그림이 보일 정도가 됐거든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일단 아스파라거스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 툴로 일단 셀렉션을 만들게요. 중앙 부분에 있는 이걸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셀렉션을 잡은 다음에 무브 툴로 셀렉션 잡은 걸 이동시켜 줘야겠죠. 셀렉션 잡고 무브 툴로 드래그 시켜 주시면 그 셀렉션 잡아진 게 이동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로 방향으로 나와야 되죠. 결과물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옆에 보시면 그 위쪽에 보시면은 회전이 있어요. 여기 회전해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좀 90도라고 입력을 해주면 90도 옆으로 회전이 되죠. 엔터 눌러서 그리고 이때 보시면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지워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레이저 툴로 여기도 지금 그림이 지워질 부분과 지워지지 않을 부분 경계가 이건 분명해야 되는 거니까 브러쉬의 하드니스를 100으로 해서 드래그를 시켜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삭제를 시켜 주시고요. 이때 좀 더 안쪽에까지 세밀하게 지우고 싶으시면은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해서 지워주시면 아무래도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워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외곽 부분을 적당히 여러분이 손을 봐주시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무브 툴로 이동시켜서 놔주시고, 지금 이게 너무 길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 나오게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똑같은 모양의 아스파라거스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를 카피를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뉴 레이어 만드는 곳으로 드래그 시키면 레이어가 카피되죠. 레이어가 카피됐는데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겹쳐져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씩 선택을 해서 옮겨주시면, 이때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아래쪽으로 반듯하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드래그를 할 때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스파라거스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스파라거스부터 약간 색깔이 투명해져야 되는 거니까 오파시티 값을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 값을 수치를 좀 떨어뜨려 줄게요. 80 정도 주고 엔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스파라거스는 더 투명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오파시티 값을 떨어뜨려서 값 주시고 나서 옆쪽에 있는 이 단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키보드에 있는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3개의 아스파라거스를 오파시티를 달리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흐리게 나오도록 조절을 해줬어요. 조금 더 연하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접시가 지금 나와야 되겠죠? 닫고요. 지금 접시가 와야 되는데 이 접시도 지금 일단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만 먼저 셀렉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때 지금 접시를 보시면 접시에 지금 이 무늬가 있는 이 위쪽 부분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위쪽 부분이 바로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사각형 마크 툴을 사용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이 정도를 이렇게 드래그를 시켜서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셀렉션 만든 부분을 뉴 도큐먼트로 무브 툴로 드래그 시켜주시면 셀렉션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만 접시가 오죠. 근데 이 접시 부분에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직 윈드 툴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톨러런스 수치가 20인 상태에서는 이 정도 잡혔거든요. 톨러런스 값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올리고 클릭을 해주면 이제 진한 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다 선택이 됐네요. 딜리트를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톨러런스 허용치를 좀 올려주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그 클릭한 부분과 비슷한 색깔이 다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셀렉션 툴, 매직 윈드 툴로 셀렉션을 만드신 다음에 셀렉트에서 시뮬러를 선택을 해주면 선택된 거하고 똑같은 색깔 부분이 선택이 된댔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약간 남아있는 부분은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레이저 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접시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작게 조절을 좀 시켜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접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이 필요한데요. 생선의 이 머리 부분이 있어야 되죠. 여기도 사각형 마크 툴로 생선의 머리, 그러니까 윗부분만 마크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무브 툴로 뉴 도큐먼트로 드래그. 그럼 생선 머리가 이동이 됐죠. 생선 머리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이 하얀색은 필요 없죠. 매직 윈드 툴로 흰색 부분을 클릭을 했는데 바깥 부분이 딱 제대로 선택이 됐네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지금 생선 머리 부분은 좀 작게 해서 접시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무브 툴로 위치를 좀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작게. 그리고 이 생선도 마찬가지로 휴 세츄에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생선의 색깔, 톤을 약간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이때 지금 5번 레이어에는 생선 머리가 있고 4번 레이어에는 접시가 있는데요. 만약에 접시가 위에 있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러면 5번 레이어를 밑으로, 4번 레이어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뒤로 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일이 와야겠네요. 채소죠, 토마토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검정색은 필요가 없으니까 매직 윈드 툴로 검정색 부분을 클릭을 해서 검정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중앙 부분에 있는 여기 부분도 검정색이 선택이 돼야 되죠. 이때 이제 매직 윈드 툴도 영역을 더 추가시키고 싶으실 경우에는 Add to Selection을 사용을 해서 두 번째 걸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에 셀렉션 되어 있던 부분에다가 지금 내가 클릭해주는 부분이 더 플러스 돼서 셀렉션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마지막에 잘못 찍은 게 있으면 컨트롤 Z로 눌러서 실행 취소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검정색 부분이 선택이 됐거든요. 검정색 부분은 선택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검정색이 아닌 과일 그 토마토 부분이 필요한 거죠. 토마토랑 이 그 무랑 그러니까 셀렉션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정색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눌러주면 검정색이 아닌 그 안쪽에 들어있는 야채 부분이 셀렉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브 툴로 드래그를 시켜서 뉴 도큐먼트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맞죠? 토마토 두 개가 나란히 있네요. 지금 토마토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토마토가 있는 곳과 그리고 이 그 무가 있는 게 서로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레이어 6에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브 툴로 한꺼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라쏘 툴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제가 이 위쪽에 있는 여기 요만 드래그를 시켜서 감싸줄게요. 그러면 이 라쏘 툴로 드래그 해준 거 안에 있는 야채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X 잘라내기, 뉴 레이어를 만드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그러면 7번 레이어에 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 이 부분만 작게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토마토 6번 레이어에 있죠. 6번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 6번 레이어에서 토마토가 지금 3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제일 예쁜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2개를 제가 지울게요. 6번 레이어에 토마토 1개가 있죠. 이것도 토마토를 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약간 조절을 해주시고 토마토가 있어야 할 자리에다 토마토 놔주시고요. 토마토가 아래쪽에 1개 더 있어야 되죠. 이 레이어를 카피시키고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타입2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고 그 글자가 들어간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만든 다음에 레이어 이펙트를 줘서 드롭 섀도우 효과를 줬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공되는 소스 이미지를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준 다음에 색상 조절을 한다라든지 또는 여기가 윗부분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셀렉션 영역 만들어서 그라디언트를 줘서 물결 모양 뒤쪽에 들어가는 뒷 배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최시 포스터를 완성시켰습니다.